안녕하세요. 진라이프입니다. 누수란 집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겪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수라는 것이 물이 새는 곳만 찾아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누수 중에서도 물이 미세하게 새서 찾기 힘든 미세 누수를 겪으며 알게 된 누수 관련 정보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정보들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누수를 직접 찾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분과의 대화에서 작업 진행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혹시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나쁜 업자들을 피하시기를 바라며 만들어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수란 집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서 물이 새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빗물, 하수, 수도, 온수, 난방, 이렇게 5군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빗물은 말 그대로 비가 온 물이 건물로 스며들어 집 안에서 새는 것을 말합니다. 빗물로 인한 누수의 경우는 방수 공사를 하여 집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습니다. 수도는 우리가 주방이나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하며 온수는 따뜻한 물을 말합니다. 난방은 방바닥으로 뜨거운 물이 지나가며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물로 온수와는 다른 배관을 사용합니다. 하수는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쓴 물이 흘러가는 라인이며 변기는 따로 지나갑니다. 이 중에 어느 곳에서 물이 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막아주는 것이 바로 누수공사입니다. 말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누수공사가 어려운 점은 배관이 바닥이나 벽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누수공사가 윗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나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배제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누수 부분을 찾고 공사를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물이 새기 시작한 시점이 비가 온 뒤인지 파악합니다. 빗물로 인해 물이 샌다면 외벽 쪽의 벽부터 습기가 차고 물이 흐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비가 온 이후에 물이 샌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샌다면 방수가 안 돼서 빗물이 새는 확률은 적습니다. 내부에서 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도 계량기를 사용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계량기 밸브를 잠근 후에 집안의 자경기와 정수기 밸브를 모두 잠궈 집안에서 물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차단합니다. 이후에 5분 이상 물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수도 계량기를 열어줍니다. 이때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를 보고 누수가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은 모두 수도 계량기를 통해 들어옵니다. 이론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잠근 이후 집안 내부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물의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를 열어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누수로 인해 수도, 온수, 난방 중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때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수구나 화장실 타일 등에서 물이 새는 확률이 큽니다. 하수에서 물이 샌다고 파악되면 화장실 하수 배관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육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내시경 장비가 있는 업체에서는 이 단계를 거치지만 없는 업체에서는 전부 뜯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었다면 화장실을 뜯고 새는 곳을 수리하거나 하수 배관을 새로 하게 됩니다. 큰 공사가 되므로 화장실에서 새는 것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생기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돌아갔을 때는 누수가 있다는 것이므로 수도, 온수, 난방 배관에 공기압을 넣어 어느 배관에서 공기압이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누수가 발생한 배관을 파악합니다. 온수와 난방 모두 보일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으로 공기압을 넣어 테스트합니다. 수도는 수도 꼭지에 연결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배관에서 공기압이 떨어진다면 그 배관을 따라 누수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난방의 경우는 거실과 방에 모두 지나가기 때문에 찾을 곳이 많지만 온수와 수도는 화장실 위치와 주방의 위치 등을 파악해서 짐작합니다.
주변의 소리를 확대해서 들려주는 누수 탐지기를 사용하여 바람이나 물이 새어나오는 소리를 찾아 물이 새는 곳을 찾거나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가 새어나오는 곳을 탐지하여 찾기도 합니다. 누수 탐지기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키워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음과 잡음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같은 누수라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수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다면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가 새어나오는 곳을 가스 탐지기로 찾고 그 주변을 다시 누수 탐지기로 찾아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한 누수의 위치를 찾아 공사 규모를 줄이는 것이 누수 공사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수 탐지기는 모든 누수 전문 업체가 가지고 있지만 가스나 내시경 같은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가스나 내시경 같은 장비의 사용이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20에서 30씩 늘어나는 곳도 있고 누수를 찾아서 해결하는 데까지 처음부터 금액이 딱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면 누수 탐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약하게 새는 미세 누수라서 찾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누수 탐지를 했는데 대부분 업체에서는 아예 찾지 못하였고 한 업체는 계량기를 5분 동안 테스트해 본 결과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아 화장실 하수구에서 새는 것이라며 하수구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하수구에서 새는 것이라면 물을 사용할 때 좀 더 많이 새던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계량기 테스트를 5분이 아닌 20분 정도의 장시간을 하니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른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오신 전문가분이 오랜 시간 끝에 다용도실 온수에서 새는 것을 확인하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새는 양이 너무 미세하여 각 배관에 공기압을 걸어두고 몇 시간 뒤에 압이 떨어지는 배관을 파악했습니다. 온수 배관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미세하게 새는 것이 누수 탐지기와 가스로도 위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 쪽으로 각각 압을 넣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 다용도실에서 압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용도실 온수배관을 새로 했고 다음 날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멈췄습니다. 2층의 다용도실과 1층 물이 새는 방의 위치는 거실을 지나 3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용도실과 방 사이의 거실 바닥을 파보아도 약간의 습기가 있을 뿐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바닥을 파보면 물이 새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바닥을 지나지 않고 물이 2층 다용도실에서 거실을 지나 1층 방으로 새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벽이나 바닥 중간에 철근을 넣는데 그 철근을 타고 물이 흘러 이렇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셀 수도 있습니다. 누수의 이론적인 부분만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수의 원인은 다양하고 어느 곳에서 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의 실력에 따라서 아예 못 찾을 수도 있고 공사가 커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샌 물 때문에 천장은 내려앉았고 곰팡이가 생겨 천장을 모두 뜯어내고 곰팡이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누수를 겪는다면 작업 진행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고 업체를 선정하신다면 좀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